아이가 ADHD 진단 이후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집에 와서 학교에 친한 친구가 없어 아이가 친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들과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또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아이의 주된 호소였어요. 아이의 놀이 성향을 보면 어떤 놀이를 하다가 금세 흥미를 잃어버려서 자리를 이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눈에 들어오는 다른 놀이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놀이를 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놀이를 찾고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또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다른 놀이를 혼자 가서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놀던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또 놀이하다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뒷정리도 혼자 하게 돼서 나중에는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또 과잉 행동이나 이런 충동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 지는 상황이 되면은 버럭 화를 낸다든지, 또는 게임 도중에 딴 생각을 해서 게임 진행 상황을 놓치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친구들이 답답하게 느껴서 다음에 또 같이 하고 싶지 않게 만들기도 해요. 본인이 흥미가 있고 재밌어하는 놀이만 또 강요하기도 해서, 다행히 이제 흥미가 같은 친구들끼리는 이걸 따라주기지만 다른 놀이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는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으니까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두 살 어린 동생들과는 잘 놀았지만 동갑내기 친구들이나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노는 게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어린 동생들은 이제 언니니까 하자고 하면은 잘 따라주는 경향이 있지만 또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ADHD 아이가 놀이할 때는 부모가 옆에서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잘 놀다가도 또 잘 삐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서운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지 못하면은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다음에 또 같이 놀기도 어렵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저랑 와이프가 나중에 하교하고 집에 오기 전에 놀이터에 들려서 친구들이랑 놀 때 항상 붙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코칭을 해줬던 것 같아요. 친구가 잘해서 이겼을 때는 친구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거야. 우와,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네가 제일 빠른 것 같아. 너 정말 기억력 좋다. 이런 식으로 친구의 장점이나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주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하는 목적 같은 것도 아이한테 항상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친구랑 노는 거는 이기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야.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니? 세모도 지면은 기분이 나쁜데 세모가 이겼을 때는 친구가 진 거잖아. 그럼 친구가 계속 기분 나빠한다면은 친해질 수가 없겠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는 거야. 저희 아이는 말을 잘하긴 하는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면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 말에 대한 대답보다는 말을 듣는 중간에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려주거나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조금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딸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고 하면 다음에 놀자고 거절당하고 오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그 거절로 인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해하기도 했고요. 제 딸은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 하고 또 친하다고 믿는데, 사실 그 친구는 더 친한 친구들도 있고 저희 딸은 여러 친구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영언어 책을 구매해서 저녁에 아이랑 이제 책을 보면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면서 공부를 시켜줬었어요.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끔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거를 이제 화용언어라고 하는데, 이 화용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생각보다 재밌어서 아이가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잘못된 답변을 연기하듯이 읽어주면은 아이가 막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책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된 책이 있어요. 화영언어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림도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친구랑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호가 수호랑 같이 놀자고 했지만 수호는 책을 읽고 싶어요. 수호는 민호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고, 1번 그래 같이 놀자. 2번 미안한데 난 책을 읽고 싶어. 다음에 같이 놀자.
3번, 넌 책 좀 읽어라. 맨날 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과 오답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아이한테 알려주고, 이제 모의 면접 하듯이 제가 이제 친구 물은 부분을 대신 읽어주고 아이가 그 모범 답안을 말해보는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주에 한 번씩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집단 상담 놀이 치료를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었어요. 또래 친구들 두세 명이랑 함께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랑 어울려야 되는지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을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또 계속 배워나가니까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점점 잘 지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단둘이서 노는 건 잘 놀았어요. 같이 노는 친구 부모님도 저희 아이가 ADHD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렇게 1대1로는 잘 놀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같이 노는 인원이 3명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친구 무리에 끼어들질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다른 놀이로 전환할 때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혼자 딴짓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세모야 지금 친구들이 저거 하고 놀자는데 들었어? 하고 물어보고 이제 저쪽 가서 놀으라고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다 보니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을 인지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미묘한 여학생들 간의 관계를 읽기 어렵고 또 친구들의 감정 상하는 부분을 표정을 잘 읽질 못해서 감정 상하는 말도 계속 하는 거예요. 놀이를 지켜보다 보면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하고 관계 형성하는 게 더 쉬워 보이기도 했어요. 남자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에 비해서는 또 덜 예민하고 또 관계를 읽기 쉽다 보니까 여자아이들과는 감정이 상할 법한 그런 말들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매주 상담센터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담센터에 가서 이번 주에 아이들과 어떻게 놀았어요. 또 놀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또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모르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상담센터를 다니는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3월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꼭 상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아이가 ADHD가 있고 어떤 성향과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혹 저희 아이가 ADHD가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학부모님도 계시다는데 ADHD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ADHD 성향이 어떠한지는 그냥 ADHD가 있다고만 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학교에서도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선생님이 인지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아이는 책을 많이 좋아해서 과몰입으로 이제 책을 읽는 거에 빠져 있었는데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수업을 안 듣고 계속 만화천자문 같은 책을 읽어서 주의를 받았고 수업 종이 쳤는데도 듣지 못하고 책을 읽다가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의 ADHD 관련된 증상과 또 치료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희 세모가 집중을 못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배려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지금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은 멀리서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 세모한테 말도 걸고 또 함께 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랑 또 안도감도 들고 그래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아이에게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또 아이 본인도 점점 자기가 다른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는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